샬롬, 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체하신 여러분들을 박수치며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체 프로그램의 원리에서부터 접근법, 개발, 주인의식 등을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지난주에는 뭘 했죠? 지역사회 일반적인 개념과 도심 환경에서의 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사회의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정보 수집한 것을 통해서 최고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역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사회가 한 개가 아닌 두세 개가 있다면 그 지역사회 안에 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부터 어느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 올바른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시작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앞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들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를 시작할 지역사회 선정의 사례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죠. 4개의 마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각 마을마다 물론 글자화된 텍스트화된 내용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마을은 이렇고 두 번째 마을은 이렇고 세 번째 마을은 이렇고 여러분의 이성과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이 각 마을들을 그려보시고 가장 적합한 지역사회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채팀에서 3시간이 넘는 좀 먼 거리에 있어요. 이 마을은 육과 영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개방된 지역입니다. 그들의 보건소는 마을에서 3km 떨어져 있고요. 그들은 일거리를 맡기면 기대한 만큼 그 일을 잘 해냅니다. 체에 관심을 가진 4개의 교회가 있고 이들은 각각 그것을 그들의 교인들을 돌보는 데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 교회들은 서로 협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영과 육의 사역 모두에 관심이 있어요. 영육적 사역에 관심이 많이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는 지역 개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되도록 협력할 수 있는 사람, 키맨, 또 체어맨이 있습니다. 5km 이내에 주민들이 만족하게 사용하는 보건소가 있고요. 전부터 서로 협력해온 5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체를 그 마을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어요. 목사들 중 3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지식만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부탁받으면 그들은 즉시 하기를 동의하지만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채팀으로부터 겨우 30분 정도 도보 거리에 있어요. 이 마을은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고 15km 이내에 보건소가 없습니다. 네 번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영적 훈련에는 미온적이나 영과 육의 주제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을에는 꽤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외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건소를 세우는 데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마을에서부터 2km 거리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고 누구도 체개발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자, 이렇게 4개의 마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마을이 가장 체 사역하는 데에 적합한 마을 같아요? 첫 번째 마을 같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을 같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글자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실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일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위한 올바른 공동체에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지역 선정이 되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도록,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선택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죠? 현장 정보 수집입니다. 현장 정보 수집. 자, 커뮤니티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믿음의 분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이 지역사회가 개방됐는지 닫혔는지 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규모를 알아야 되겠죠. 과거에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면 지금 그 개발 프로젝트를 시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지도자는 누구인가? 공식적인 거나 비공식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또 커뮤니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야겠죠. 또 커뮤니티가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살펴야 되겠고, 어떤 시설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마을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은 어떠한지, 또 지역 로컬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최애의 개발 원리잖아요. 사용 가능한 기술과 자원은 무엇인지, 또 물리적 접근과 또 커뮤니케이션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지역사회의 전통적 또 신념, 문화는 무엇인지, 커뮤니티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들, 또 프로젝트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구글 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서 얻을 수 있겠죠. 지역 시장을 통해서 무엇이 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경제 시장이 어떠하며 토산 물품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사가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또 교회나 정부나 비공식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고요. 관공서, 보건소, 행정부서,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내로 또 가까운 이웃, 마을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린이들, 그렇죠? 어린이들한테 솔직하잖아요. 어린이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도와 책들, 통계와 기록,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룹 미팅을 통하여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또 가정 방문, 홈 비지팅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정부 기구, NGO나 NPO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통하여서 옳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를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설문지를 돌릴 수 있겠죠. 또 비공식적으로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 지역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질문자가 아니라, 화자가 아니라 그냥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육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우정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고요. 또 적절한 건의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부와 교회를 통계를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고요.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이전의 연구들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책들, 또 구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인이 와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설문지를 돌리네? 뭘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체하는 사역이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비공식적으로 육감을 사용해서 관계를 맺고 그 시간을 보냄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경험상.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지역 선정 요소들을 열거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 이전에 시도했는지, 영육 간의 훈련의 의지가 있는지, 언행 일치가 있는지, 7km 이내에 치료시설, 보건소가 있는지, 성공 확률은 어떠할지, 주도 인물 존재하는지, 키맨이나 체어맨이 있는지, 또 사업지역 45분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채를 요망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목사가 있는지, 교회들 간의 협력 의지가 있는지, 지역정부가 허가하고 있는지,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훈련자 동원 가능성이 있는지, 마을 안에 4,000명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항목에 보면 -5부터 +5가 있고 어떤 항목은 -3부터 +3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례 연구 4개의 마을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두 번째 마을이 좋을 것 같아, 네 번째 마을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정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선정을 해 보도록 하죠. 객관화된 것을 통해서 말이죠. 만약에 첫 번째 마을이 영적으로 개방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5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 영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아, 거기는 닫혀 있어, 오히려 육적으로만 더 관심이 많아, 그러면 -4나 -5로 가시면 됩니다. 또 잘 모르겠어요. 이곳은 영적으로도 개방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영적으로 닫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내추럴해. 그러면 제로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재미난 것은 두 부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점수가 높네. 야, 점수가 높으니까 재사역하기에 참 유익할 것 같아. 우리 이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룹이 있고요. 점수가 낮아요.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 재사역을 해야 돼요. 어려운 지역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점수가 높은 곳이 재사역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점수가 낮은 지역은 재사역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재사역해야겠죠. 하지만 점수가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함을 통해서 경험도 축적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또 다른 훈련자로 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어렵다고 평가되어진 마을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고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체하시면 체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체하시고 다음 주에 체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